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네.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또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뜻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평단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 입당을 친박 의원들이 저희 탈당 선언하자마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탈당 결심은 13분, 14분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혼자 뒤로 되돌아서는 거는 이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거 의논을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은 역시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일화해서, 다시 자연국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예. 네네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황영철이란 사람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걸 또 정말 몸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이대로, 나가서 바른정당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유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제원 네. 의원과 혹은 네. 친박 쪽에서 거부하는 뭐 건성동 네. 의원의 김성태 의원 이분들하고는 의논해 보셨습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제 끝까지 저에게 함께 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김성태 의원하고는 의논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런 사이거든요. 예. 그랬지만 제가 제 결심은 탈당 철회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당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바른정당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같이 조율하면서 맞춰놨었거든요. 같이 철회 기자회견을 예정을 했다가 네. 예. 네네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자기는 조금 더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그리고 결정을 내리겠다 해서 제가 혼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직 철회든 그 이후에는 사실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결정을 못한 상태군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전화를 또 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통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면 네. 장제원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다른 분들도 혹시 아시는 선에서 있나요? 철회를 할 분이?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탈당 선언하고 나서 친박 의원들이 나서서 일괄 복당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에 대해서 또 배신자 운운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자괴스럽다. 우리가 단일화 명분을 또 보수 대통령의 명분을 가지고 입당하지만 친박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잘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라면서 솔직히 신경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 탈당 철회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철회도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탈당 결정하고 욕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면 철회하고 욕문자가 더 많이 왔습니까? 이 탈당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지지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문자 전화도 받고 또 잘못했다라는 문자 전화도 받았는데 당연히 잘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었고요. 탈당 철회를 하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은 바른 길 가서 고맙다. 그리고 꿋꿋하게 유승민 후보와 함께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철회 기자회견 전후로 유승민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그저께죠. 그저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이 탈당계와 입당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모 의원방에서 일괄 취합해서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냈다가 제가 다시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네,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더 깊이 고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전에 듣고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저께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방송 토론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여러 가지 또 보듬지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바른정당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보자.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목소리는 많이 이제 힘들고 또 뭐 갈라지시고 그랬지만 이제 의지도 느껴졌고 그리고 또 따뜻한 또 격려의 말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도 큰 또 통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한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13분의 탈당파들이 본인을 만나서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 대화가 그날 만나면서 있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홍 후보님한테 그런 생각을 전한 분이 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을 수 있는데. 그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유승민 후보가,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이렇게 다 하나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스킨십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하신 의원님들은 계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덕이 없다는 표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3명의 의원들. 그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탈당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냥 바른정당에 남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황영철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소리 들을 거를 감수하시면서도 철회를 결정하셨네요. 하루 만에. 네네. 뭐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서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뭐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루 만에 바꾸느냐 이런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비판은 또 제가 달게 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바른당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철회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탈당을 결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 30분 전까지도 제가 그 동료 의원한테 나는 아직 이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또 그 아침서부터 회의하는 중간에 이제 그 회의장을 빠져나와서요. 같이 모여 있다가 그랬더니 쫓아 올라오셨더라고요. 제 방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저를 또 설득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논의들을 참 많이 해오고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나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끝까지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도 마음이 이제 흔들렸는데 탈당 선언을 하고 나니까 예. 더더욱 이제 갈등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특히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예. 저를 지켜보셨던 그리고 그분들이 참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건 도대체 아니다. 황영철 의원이 청문회에서 그리고 바른정당 과정에서 했었던 그 진실한 목소리는 다 어디 갔냐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거다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고쳐야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황영철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탈당하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새누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거침없이 하셨던 분들, 탈당의 깃발을 드셨던 분들인데 앞서서 그래서 국민들 박수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당명 빼고는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는 그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건가? 그 진짜 대선 승리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가실 수가 있는 건가? 진짜 궁금했어요. 탈당의 명분은 몇 가지로 또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 보수를 지지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보수가 분열돼서 좌파 패권 집단에게 정권을 주는 거 아니냐.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정말 이런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대로 가면 그냥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죠.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또 지지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표를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것이 보수의 진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우리를 만난 자리에서 보수 대개혁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박의 핵심 세력과는 또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것. 혹시요, 혹시 그 이제 탈당 선언한 후에 황영철, 장제원, 권선동은 우리가 못 받겠다. 반성문 쓰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한테서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바꾸신 건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 의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갈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유한국당에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저희들이 그날 탈당 선언을 하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아직 힘들겠다. 그리고 적어도 친박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만큼 이 보수의 대통합과 대개혁에 대해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황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말고 탈당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분이 더 계실 수 있겠군요.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탈당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비난하고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솔직히 저하고 또 통화하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탈당을 번복할 수 있으실지 그런 거는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고민하세요?
그 서너 분 정도 서너 뭐 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명 중에 서너 분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수인데 서너 분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고민이 깊다고 들으셨는데 이분 정도는 번복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이제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 밤 사이에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자회견까지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도 같이 잡았어요. 철회 기자회견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시간도 장제원 의원이 또 지역구 부산에 있었고 저는 지역구에 이제 강원도에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올라오는 시간을 맞춰서 예. 같이 하자고 시간까지도 잡았었는데 예. 자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혼자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동정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예. 그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바른정당 집단 탈당 기자회견 후에 유승민 후보는 올라가는 이 상황. 이거 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랄까 그리고 바른정당이 가는 길에 대한 그런 지지 격려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셨던 국민들이 예. 지금 상황을 보면서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아하.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정의로운 그런 모습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더 이제 갖게 되는 것 아닌가. 표로 연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는. 저는 표로 연결되는 현상이 이제는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황영철 의원의 입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입니다.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당하는 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다시 바꾸게 된 거죠. 탈당 결심도 어렵지만 철회 결정은 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탈당 결심은 13분, 14분과 같이 의논해서 그 분위기에서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혼자 뒤로 되돌아서는 거는 이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거 의논을 누구랑 해보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은 역시 또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또 어르신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일화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황영철 의원은 탈당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꼈고 의장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의원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 굴복하고 이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느꼈는데 우선 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왜 철회라고 하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탈당의 뜻을 이제 모으기로 한 것은 저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뜻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대선 이제 막판에 들어서면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 대선 선거결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지켜보는 것 아니냐 결국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그래도 하나로 좀 단일화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단일화된 모습으로 다시 보수 재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모았죠. 그러나 제가 그 탈당을 성명에 동참하고 나서 또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던 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무리 어렵지만 바른정당에 남아서 바른정당의 창당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과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극적인 결정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복잡하셨겠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입당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기 십상이거든요. 네. 입당을 그 친박 의원들이 뭐 저희 그 탈당 선언하자마자 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입당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입당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건 당장 아니어도 대선 이후에는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뭐 신속하게 입당 절차를 밟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의원들 또 몇 명은 목소리는 강하게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은 또 입당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와 또 지도부 중심으로 입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탈당을 철회했습니다만 입당을 하겠다는 나머지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입당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변복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25살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것마저도 잃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